삼각비 자체가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삼각비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삼각비는 다 어디서 생각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합니다.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해요. 오케이? 삼각비는 나중에 삼각함수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냥 직각삼각형 아닐 때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직각삼각형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삼각. 그래서 B라고 하는 이 B가 뭐냐면 얘는 두 변의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삼각은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B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이렇게 되니?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는 얘를 A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B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C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 각에 대한 이 각, 봐봐. 이 직각삼각형이라면 당연히 한 각이 당연히 직각이야, 그지? 그럼 각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그지? 그 중에 하나의 각에 대한 삼각비를 정의를 한 건데, 오케이? 정의를 한 건데,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이제 사인이라는 삼각비, 알파에 대한 사인 삼각비,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내가 C분의 B라고 정의를 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에 대한 삼각비는 얘는 뭐가 됩니다? C분의 A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에 대한 삼각비는 뭐라고? A분의 B라고 그냥 정의를 한 것 뿐이지. 오케이? 네. 여기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봐봐. 직각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둘 중에 선택된 각이 하나 있어. 요거 두 개를 끼고 있는 그 변을 무조건 밑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빗변이 되고 여기는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 각이었다라고 하면 얘가 밑변이 되고 여기는 얘가 높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건 빗변분의 높이로 그냥 정의를 한 거고 여기는 얘는 빗변분의 밑변, 얘는 밑변분의 빗변 이렇게 그냥 정의한 것 뿐입니다.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요 정의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능해야 되냐면 그냥 삼각형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생겼었나 봐. 오케이? 그래서 직각인 거 하나 딱 발견했을 때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예분의 예입니다. 여기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예분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예분의 예입니다. 요거까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야 삼각비가 되게 편해져. 오케이? 요건 잘 해야 돼. 요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삼각비를 잘한다 못한다는 여기는 이 정의를 제대로 외우고 있냐 없냐 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정의만 제대로 기억하자. 그렇죠?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은 예분의 예고요. 이 각에 대한 사인은 예분의 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탄젠트는 예분의 예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 그렇죠? 그럼 얘 삼각비라고 했던 그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봐봐. B를 표현하는 거는 A랑 B, A 대 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A분의 B로 표현할 수도 있고 B분의 A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네들 다 B잖아, 그지? 맞아? 얘는 A에 대한 B의 B, 그 다음에 B에 대한 A의 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그런 B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저 정의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삼각비를 하나 줬다. 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봐봐. 사인 A라고 하는 요게 3분의 1입니다. 요렇게 하나 줬다라는 이 이야기부터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뭘 준 거냐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준 거예요. 오케이? 직각삼각형. 다시 삼각비를 줬다는 이 이야기는 뭘 준 거라고? 얘는 직각삼각형을 준 거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 줬다는 거는 내가 얘분의 얘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분의 얘가 A라고 했을 때 3대 1이군요. 이렇게 하나 준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의 이용해서. 됐나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 2루트 2가 될 거예요.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렇다면 얘분의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분의 얘도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 삼각비 중에 하나를 딱 줬다는 얘기는 모든 나머지 삼각비를 다 줬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오케이? 얘를 줬다는 거 다시 와. 얘를 줬다는 거는 뭐랑 동일하다고? 코사인 A가 3분의 2루트 2예요. 요걸 줬다는 얘기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A가 2루트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줬다는 거랑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삼각비 3개 중에서 내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는 나머지 삼각비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삼각비를 하나 주고요. 똑같이 사인 A는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삼각비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내가 A, B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3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각 C가 90도였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요렇게 돼 있었고
여기 있는 얘가 A였고 여기는 얘가 B였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C였어. 이렇게 됐는데 요 각에 대한 삼각비는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던 거고 여기는 이 길이를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길이를 직접 준 거니까 얘는 사실 비례 상수가 붙어야 되거든. 이렇게 B를 준 것 뿐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는 얘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가 삼각비 하나를 받았고 그 다음 거기다가 어떤 변의 길이를 실제로 하나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길이들도 다 알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이 상황에서는 얘분의 얘가 뭐래며 3분의 1이라며 근데 얘가 하필이면 3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뭐 1이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2루트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내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다시 삼각비를 하나만 이렇게 줬으면 나머지 삼각비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 잡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비 하나를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 하나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두 개를 준 상황이라면 나는 직각삼각형 하나에서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나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삼각비 할 때 있잖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너무 집중하지 마. 어차피 얘는 어디서 탄생한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탄생한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비 파트에서 직각삼각형을 자꾸 봐야 되고 자꾸 그려봐야 되고. 오케이? 얘를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삼각비는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좀 유명한 직각삼각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애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2고요. 여기는 얘가 루트 3이 되는 이런 삼각형 되게 많이 봤었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1이고요. 여기는 얘가 1이고요. 여기는 얘가 루트 2가 되는 이런 삼각형도 되게 많이 봤었지. 맞아? 특수각의 삼각형.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는 이 각도가 몇 도가 됐어요? 30. 그렇지. 얘는 30도라고 했고요. 얘가 60도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45도고요. 여기는 얘가 몇 도? 마찬가지 45도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나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인 30도는 얼마고요? 코사인 30도도 얼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도 얼마군요를 난 다 계산할 수 있겠다. 맞아요? 우리 삼각비 표라는 거 외우잖아. 그지? 특수각 삼각비. 얘가 0도부터 시작해서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외우잖아. 좀 이따 써줄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사실은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만 알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사실 다 계산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오케이? 계산이 전부 다 가능해요. 이렇게 내가 그려놓고 이 각에 대한 사인이 궁금한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 궁금한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 각에 대한 탄젠트가 궁금하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여전히 이 각에 대한 사인이 궁금하니까 오케이? 사인이 궁금하니까 사인 45도는 뭐가 돼요?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나는 말하면 돌아가도 될까요? 얘들아 방금 그거 단어 끝나고 핸드폰 다 자기 거 챙겨갔니? 혹시 딴 거 챙겨온 사람? 잘 챙겨갔니? 알았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얘는 일단 당연히 암기를 해놔야 편해요. 그지? 그래야 살기 편해집니다. 매번 이거 그려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세요. 좀 더 다시 한번 써줄게. 당연히 암기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0도나 90도 같은 거는 사실상 직각삼각형에서 보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0도나 90도가 삼각형을 이룰 수는 없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여전히 직각삼각형이긴 하지만 얘가 여기는 이 각도가 0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 빗변이 완전히 여기는 얘로 겹쳐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상황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지? 여기서 내가 정의를 할 수 없지만 그냥 이걸 그냥 삼각형이라고 놓고 본다면 여기는 이 빗변이랑 여기는 이 밑변이 똑같은 상황이지.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이 빗변이랑 여기는 이 높이 봤을 때 높이는 지금 0인 상황이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인 0도를 생각해보면 얘는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코사인 0도를 생각해보면 걔는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 다음에 탄젠트 0도를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뭐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요? 다음 90도라는 건 어떤 얘기일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얘는 90도에 가깝긴 하지만 아직 90도는 아니잖아. 얘가 완전히 이렇게 됐을 때 이때가 90도인 상황이지.
그럼 여기서 똑같이 얘가 빗변이자 높이가 되는 거잖아. 밑변은 지금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내가 사인 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길일 테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얘는 이거분의 밑변 되는 거니까 빵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 값은 뭐가 될까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여기는 얘가 0이었잖아. 0분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표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지 뭐. 세타가 있대요. 0도, 30도, 그다음 45도, 그다음 60도, 그다음에 90도 이렇게 돼 있대. 여기는 얘가 사인이고요, 얘가 코사인이고요, 여기 얘가 탄젠트라고 생각했을 때 탄젠트. 여기 얘부터 뭐가 돼요? 사인 0도 얼마니? 0이죠. 사인 30도 2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2. 그다음에 2분의 3. 그다음에 1. 얘는 이제 1. 거꾸로 가죠. 역순으로.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다음에 여기는 빵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탄젠트는 0.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이 없을게. 그다음에 여기 얘는 1. 얘는 루트 3. 이런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이 표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보자. 간단하게. 자, 사인 기준으로 생각해봐. 사인 세타 기준으로 생각해볼게. 그럼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이렇게 해서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다? 점점 커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타가 커질수록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치? 얘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얘도 증가합니다. 이런 생각은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 요거 이제 나중에 대소할 때 문제 풀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지만 일단 요 정도까지는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아지는 건 몇 도일 때? 45도일 때입니다. 그지? 그리고 사인 값이 아무리 커져봐야 1까지밖에 못 커지고요. 코사인도 여전히 아무리 커져봐야 1까지밖에 못 커져요. 오케이? 그다음 탄젠트 값은 1 이상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탄젠트 45도 이상을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삼각함수보다 훨씬 더 크겠다. 됐나요? 이런 개념도 잘 잡고 있으면 좋겠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만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봐봐. 이렇게 될 때 여긴 얘가 A래, 여긴 얘가 B예요, 여긴 얘가 C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일단 사인 여기는 요각을 A라고 할까? 사인 A는 뭐가 돼요? 그냥 세타라고 하죠. 사인 세타는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그치, 얘는 A분의 B 이렇게 된다, 그치? 맞아? 그럼 여기서 어떤 특별한 성질들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두 가지 정도만 보자. 오케이? 되게 간단해.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뭐가 됩니다? C제곱이 됩니다. 라는 사실 난 알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심심하니까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제곱해봤어요. 근데 얘는 C제곱분의 B제곱이 되네. 그치? 얘가 지금 사인 세타를 제곱한 겁니다. 오케이? 다음 더하기 여기 있는 얘도 한번 제곱해봤어요. 얘는 C제곱분의 뭐가 됐어? A제곱이 됐어. 오케이? 여기 얘가 코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그거 두 개를 더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지. 맞아?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는데 걔는 뭐라고 했어? C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첫 번째 성질. 첫 번째 사인. 봐봐, 요거 이렇게 쓰기 귀찮아가지고 여기는 요 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기로 약속을 했었거든. 여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1이 됩니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오케이?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봐. 사인 제곱 30도가 있대요. 더하기 코사인 제곱 30도가 있대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얘는 2분의 1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루트 3 전체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를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될 테니까 더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좀 근데 이거 계산하기 너무 귀찮았어. 난. 이게 딱 보자마자 얘는 1이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각도랑 여기는 이 각도랑 서로 이렇게 같았을 때 각각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무조건 1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세 가지만 세 가지. 두 번째는 이거예요. 봐봐. 탄젠트 세타를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 탄젠트 세타 있잖아.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A분의 분명히 B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보고 내가 양변에 똑같이 C로 이렇게 나눠줬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뭐랑 똑같아요? 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다. 요거 두 개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세 번째. 봐봐. 여기는 얘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각도는 몇 도가 되겠어? 당연히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맞아요?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이 90도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다시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각에 대한 뭐가 궁금했다는 거야 지금? 사인 값이 궁금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분의 얘로 갈래요. 맞아요? 얘분의 얘로 갈래요. 그러니까 얘는 C분의 뭐가 되고요? C분의 A가 되고요. C분의 A는 아까 봤듯이 얘는 뭐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다시 봐봐. 사인에다가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뭐가 된대? 코사인 세타가 된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사인 뭐 예를 들어서 60도 이렇게 되는 얘는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코사인 30도와 같아요 라는 이야기다. 됐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 뭐라고 할까? 20도라는 애 누구랑 같아요? 사인 몇 도? 70도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두 개 더해서 90도가 돼요. 얘랑 두 개 더해서 90도가 되는 그 각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똑같지 뭐. 여기 코사인에 대해서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럼 이 각에 대한 얘분의 얘를 해달라는 이야기였잖아, 그지? 얘분의 얘는 C분의 B고 C분의 B는 뭐라고 했어요?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사인 세타와 같아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얘랑 두 개 더해서 90도가 되는 상황에 사인과 코사인 값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다음 마지막 탄젠트만 보자. 자, 탄젠트 얘에 대한 탄젠트 봤더니 이거분의 이거래. 오케이? 이거분의 이거래. 근데 이거분의 이거라는 얘기는 지금 B분의 A였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얘랑 비교해봤더니 얘의 역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는 원래 탄젠트 값 요거 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성질, 요 세 가지 성질 정도는 좀 편하게 많이 쓰이는 것들이니까 써놓고 기억을 해주세요. 쓴 사람은 97페이지 가서요. 97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봅니다. 여기는 계산력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한번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98페이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개념 유형별로 하나씩 문제 풀어볼 텐데 뭐 오늘은 뭐 그냥 가뿐하게 기초 다지는 거니까 볼게요. 자, 9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8페이지에 처음에 이제 예각의 삼각비에 대한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분원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연아.
4분원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나 봐. 여기서 지금 뭔가 좀 삼각함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어. 삼각기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쭉 선을 그어가지고 이 만나는 점에서 수선발을 뚝 내렸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봐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여기는 이 각을 하나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얘가 세타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얘의 길이를 알고 있고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얘와 얘의 비를 나타내는 건 사인이 코사인이 탄젠트니 당연히 사인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a분의 x가 됩니다 라는 식에서 사실 x는 뭐가 돼요?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a에다가 이거 분의 이걸 하면 그게 그냥 x인 거잖아. 맞아요? 다시 a에다가 이거 분의 이걸 해버리면 a에다가 a분의 x를 해버리면 그게 바로 그냥 뭐야? x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a에다가 요거에 해당하는 삼각비를 하나 곱해줘 버리면 사인 세타 곱해줘 버리면 내가 그게 원하는 값입니다. 그냥 이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였어요. 여기는 이 각이 세타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이 값이 궁금하군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a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x겠군요. 그지? a 코사인 세타가 뭐겠군요? x겠군요. 이런 거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얘가 30도였대. 여기 얘가 17이었나 봐. 이렇게 17이었나 봐. 내가 갑자기 여기는 이 값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얘는 17 곱하기 그냥 사인 몇 도군요? 30도군요. 그냥 이렇게 바로 판단해 주고요. 오케이?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됩니다? 17 곱하기 코사인 30도군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판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사인 30도는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7이었을 거예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7 루트 3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는 얘가 밑변, 여기는 요 길이가 주어졌을 때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하다면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여전히 세타라고 했을 때 A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됩니다? 얘가 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탄젠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가 있잖아. 여기 분모에 깔릴 애를 내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는 얘는 A 탄젠트 X 한번 세타예요. 그게 X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해 주세요. 이 얘기거든. 됐나요? 요건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다. 여기는 요 길이도 1이고요. 여기는 요 길이도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이 각을 내가 x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그냥 sin x겠군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됐어요? 왜? 여기는 요 길이가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그죠? 1 곱하기 sin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여기까지 딱 잘려있는 요 길이가 당연히 그냥 코사인 x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1이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쭉 올려서 만나는 요 점까지 해서 이 길이가 뭐가 됩니다? 탄젠트 x가 됩니다. 까지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바로 그냥 내가 바로바로 판단해 주세요. 여기는 얘가 1이었으니까 얘가 sin x가 되고요. 여기는 얘가 1이었으니까 얘가 코사인 x가 되고요. 여기는 얘가 1이었으니까 얘는 탄젠트 x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얘가 a였어요. 그럼 얘는 a sin x가 되고요. 여기는 a 코사인 x가 되고요. 여기는 a 탄젠트 x가 될 거예요. 라고 판단이 가능하죠.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잠깐 a를 다시 지우고 다시 잠깐 생각해 볼게. 봐봐. 우리가 저기 있는 저 x라는 값이 이렇게 4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도보다 작았을 때 상황 하나랑 그 다음에 45도보다 컸을 때 상황 딱 요거 두 개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45도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요 두 가지 상황만 비교를 해볼게. 그럼 봐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얘가 여기는 얘가 뭐야? 사인이지. 맞아? 사인 x. 여기 x라면 그 다음에 여기는 미안해요. 여기 45도. 다시.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는 얘 길이가 사인 x가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됩니다? 코사인 x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탄젠트는
여기서 내가 쭉 수직으로 올려준 여기는 얘 만나는 이 길이가 지금 뭐입니다? 탄젠트 x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기는 저 x라고 하는 게 0에서 45도 사이였을 때에는 요때는 일단 딴 건 모르겠지만 뭐랑 뭐는 비교할 수 있냐면 코사인이랑 사인을 비교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커요? 그림에서 보니까 코사인이 더 크죠? 맞죠? 그러니까 사인 x랑 코사인 x랑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코사인이 더 큽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다음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도 분명히 비교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인보단 누가 더 커요? 탄젠트가 더 커요.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는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사실상 여기는 얘가 더 짧아 보이지만 얘가 45도 직전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여기는 얘가 이만큼이 코사인인 거고 얘가 탄젠트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비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사인과 코사인, 사인과 탄젠트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돼. 나머지는 비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생각해보자. 여기는 이만큼이 x였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잘려진 얘가 사인 x였을 거고 여기는 이만큼 잘려진 얘가 코사인 x였을 거고 여기서 쭉 올라가서 만나는 이 길이가 탄젠트 x였을 거야. 그지? 여기서도 비교해봤을 때 얘 지금 x라고 하는 건 지금 45도에서 90도 사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당연히 얘랑 비교해봤을 때 사인이 누구보다 큽니다. 코사인보다 큽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전히 얘랑 얘의 길이는 무조건 탄젠트가 더 크잖아. 그지? 사인 x보다는 탄젠트 x의 길이가 더 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보다는 얘가 더 크고요.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는 하나 더 코사인 x도 반드시 탄젠트 x보다 작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45도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내가 비교해 줄 수 있는 애들이 요만큼이냐 이렇게 판단해요. 그럼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사실상 똑같잖아. 상황 자체가. 그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지금 부등호방의 반대로 바뀌고 있단 말이야. 이건 좀 주의해서 생각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서 의미하는 건 결국 그러면은 x값이 0에서 90도 사이에 있을 때는 무조건 탄젠트가 더 큽니다를 의미하는 거야. 사인보다는.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x값이 그냥 0도에서 90도 사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성립하는 건 뭐라고요? 사인 x라고 하는 것보다는 탄젠트 x라고 하는 게 반드시 더 커요. 이 정도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그리고 봐봐. 이런 그림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어차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 길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나는 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는 요 길이가 뭐래매? 사인이래매. 그지? 그러니까 사인 값은 아무리 커져봐야 1까지밖에 안 커져요. 오케이? 그러니 사인은 무조건 1까지밖에 안 커져. 그 다음에 코사인 입장에서 봐. 코사인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코사인이래매. 그지? 얘도 여전히 이렇게 돼 있으면 빵인 거고. 맞아?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 점점 코사인 값 길어지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도 아무리 커봐야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니? 근데 여기는 얘가 45도였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딱 만나 떨어지는 상황일 거거든. 맞아요? 45도면 탄젠트는 이미 뭐가 돼버렸어? 1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탄젠트, 그러니까 x가 45도보다 커지는 순간 있잖아. 다시 x라고 하는 게 45도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90도 사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탄젠트 x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다른 어떤 거보다 다른 사인이나 코사인보다도 무조건 다 클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죠? 대소 비교는 저렇게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도일 때는 이렇게 비교. 이게 좀 헷갈리면은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보면 생각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아까 삼각함수 표 있지? 그거 가지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사인 값은 증가하고요. 코사인 값은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뭐 삼각함수도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텐데 그 그래프를 또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 그래프 그려는 줄게요. 봐봐. 고등학교 때 가면 어차피 그리게 될 아이니까 그냥 미리 한번 그려놓고 생각할게요. 여기는 얘가 x였다. 여기는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1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가 지금 90도였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빵도였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인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지금 y는 사인 x 그래프. 계속 증가하죠. 오케이? 계속 점점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아니면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코사인 x 그래프가 돼요. 점점 감소합니다. 1에서 출발해서 점점 감소하다가 0에 도착하게 되지. 이게 탄젠트 그래프고요. 그다음 코사인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여기가 45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45도일 때는 얘랑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럼 여기는 이 값이 이렇겠군요. 2분의 루트 2였겠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는 얘를 향해서 이렇게 가요. 오케이?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가 항상 제일 커. 그치? 탄젠트가 노란색보다는 빨간색 그래프가 노란색보다는 사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항상 빨간색이 더 위에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얘가 지금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프를 제가 그릴 수 있다면 그냥 x 값에 따라서 대소 비교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요거까지. 요건 한번 그려놔. 책에다 그려놔. 여기 45도일 때 탄젠트가 1을 지나야 됩니다. 오케이? 탄젠트 45도는 1이었으니까. 그게 좀 애매하지. 얘는 위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더 다 커야 되니까 그림이 좀 이상해요. 저렇게 그려져요.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고 바로 유형 정리할게요. 봐봐. 이런 그림에서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그냥 사인 35도였을 거야. 맞아요? 여기는 얘가 1일 테니까 얘는 사인 35도였을 거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여기는 얘가 몇 도니까 55도였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코사인 몇 도가 됩니다? 55도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요 길이를 바라보자. 여기는 요 길이를 바라보면은 여기는 요 길이는 일단은 35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35도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얘도 여전히 55도 기준에서 바라보면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사인 55도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얘랑 두 개 더하는 게 90도가 됐을 때 이 값이랑 이 값은 같다고 했었잖아. 아까 그지?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 있지. 여기는 요 길이가 얘에 대한 요 1에 대한 탄젠트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됩니다? 얘가 탄젠트
35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35도는 요 길이라며 요 길이는 지금 0.5736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35도는 여기는 요 길이라며 0.8192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여기는 얘는 이 길이니까 0.700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이런 것들은 뭐 직접 다 계산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먼저 보자. 대소 비교하는 방법 봐봐. 시연아 봐. 자, 사인이래요. 사인은 증가하는 함수였어요. 그지? 점점 증가합니다. 여기는 이 값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두 개를 비교해달래. 얘 같은 경우는 뭐 특수각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빵이죠. 코사인 90도는 빵이지. 맞죠? 그 다음에 사인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커요. 뭐 얘는 이렇게 알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는 이미 얼마예요? 1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코사인 0도도 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얘는 특수각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문제 이런 거 봐봐. 사인이니까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70인 게 더 크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이니까 감소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20도인 게 더 클 거예요. 탄젠트네요. 탄젠트는 증가하니까 얘는 65가 더 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판단. 어렵지 않죠? 마지막. 그러면 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해 주세요야. 오케이? 0도에서 45도 사이일 때는 누가 더 크다고 했어? 코사인이 더 크다고 했죠? 맞죠? 그 다음에 0도에서 다시 45도에서 90도 사이일 때는 누가 더 커요? 사인이 더 커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무조건 다른 삼각함수보다 더 사인보다 무조건 더 커요. 그 다음에 얘가 45도가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거기 삼각함수 표 있죠? 삼각함수 표. 요 문제 다들 풀 수 있지? 이건 안 해도 되죠? 그냥 찾아서 그냥 답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그냥 안 하고 넘어가요. 자, 유형 정리 간단하게 다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첫 번째 유형.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냥 정의대로 그냥 푸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안 해도 되겠다, 그지? 할 수 있죠? 넘어갈게, 그냥. 좀 넘어가고요. 94번 봐봐. 594번 봐봐. 요거 한 문제만 풀고 갑시다. 자, 봐봐.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이런 값들이 궁금했대. 그지? 사인 C랑 그 다음에 사인 B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러면 내가 사인 B가 궁금하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 B라는 각을 끼고 있는 뭘 찾아줘야 정상입니다. 시원아? 뭘 찾아줘야 될까요? 다시 사인 B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각을 끼고 있는 뭘 찾아줘? 직각 삼각형을 찾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왜? 삼각 B는 다 직각 삼각형 가지고 생각하기로 했던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인이라는 거는 얘분의 얘였겠지. 그리고 얘를 지금 표현을 안 해놨으니까 내가 H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사인 B는 뭐가 됩니다? 사인 B는 C분의 H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C가 또 궁금했었어. 그럼 여전히 여기는 이 각을 끼고 있는 뭘 찾아줘? 기본적인 마인드를 자꾸 이렇게 잡아가야 돼. 그렇지? 직각 삼각형을 찾아주는 거야. 쟤를 끼고 있는. 그럼 얘를 끼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찾아봤더니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래매. 얘는 뭐 B분의 H였겠지. 오케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나눠달래요. 그럼 당연히 그냥 번분수식이니까. 요런 건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요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상황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C분의 B가 되는 거죠. 됐어요? 내가 원했던 이 답은 C분의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끝나.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요. 유형별로 마지막 문제만 하나씩 보자. 602번 보세요. 602번. 그것도 풀었던 거 아니야? 응? 시험에 나왔던 거. 아,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 맞았니? 다 맞았어요?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서 이 길이를 줬어. 이 길이를 줬고 탄젠트 하나를 줬다?
선생님이 아까 삼각비를 하나 줬다는 얘기는 나머지 삼각비도 다 줬어요. 그지? 삼각비 하나를 줬다는 얘기는 나머지 삼각비를 다 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의 비를 줬어요. 즉 비례 상수로 내가 그 길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된 건데 그 중에 하나의 변을 실제로 줬다는 얘기는 요거까지 줬다는 얘기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줬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물론 이 문제에 상관없겠지만 여기는 얘를 하나 줬고 얘에 대한 탄젠트를 하나 줬다는 얘기는 이 길이도 같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이 길이가 얼마예요? 그럼 뭐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얘 곱하기 탄젠트 b니까 얘 곱하기 2가 되니까 6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걸 계산하고 싶었어. 만약에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마디만 하고 가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여기는 이 값이 x였어. 만약에 x였어. 그럼 x 값을 계산하고 싶다면 당연히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입니다 라고 계산할 거잖아. 그지? 이렇게 계산할까봐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차피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야. 다 삼각 비잖아. 비. 그지?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는 내가 그냥 얘랑 얘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봤더니 3이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3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만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줘도 여기 있는 얘가 3 곱하기 뭐시기가 됩니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다 30도같이 곱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1과 2를 가지고 1제곱 더하기 2제곱만 해버리면 5잖아. 그지? 여기 얘는 그냥 루트 5가 되는구나. 3루트 5가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해주세요. 이건 선생님 좀 부탁을 할게요. 왜냐면 봐봐. 이게 계산이 점점 커지는 상황 있잖아. 커지는 상황. 얘가 만약에 18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할까? 뭐라고 할까? 얘가 만약에 30이었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18이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지금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3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뭐 할 거예요? 18의 제곱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루트를 씌워가지고 여기는 얘를 계산하다 보면 숫자가 너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다. 얘는 뭐예요? 6 곱하기 5잖아. 그지? 여기 얘는 뭐야? 6 곱하기 얼마예요? 3이네. 아, 그러니까 여기 얘는 6 곱하기 뭐였구나? 4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됐나요? 왜? 3대, 4대, 5 이런 걸 만족해야 되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12였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얘가 1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내가 6 곱하기 2라고 보면은 나는 얘랑 얘만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21이잖아. 그럼 얘는 6 곱하기 루트 2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여기 지금 삼각비까지 너희들 되게 다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되게 편한 단원이거든? 근데 뒤쪽에 원쪽 얘기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뭐냐면 이게 안 보이면 진짜 안 보여요. 죽어도 안 보여요. 시험 보러 들어가서 안 보이면 정말 대책 없이 안 보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을 할 때도 좀 편한 방법을 잡고 생각해 가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야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잖아. 됐나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풀지 말자고 우리. 알았죠? 이렇게 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니, 여기서 이 문제 풀어봐야지. 자, 이 문제랑 상관없는 얘기를 막 써들었네요. 한번 볼게요. 봐봐. 자, 어차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은 삼각형일 테니까 여기는 이 각이랑 이 각은 동일할 거고, 그치? 그러면 요거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요거에 대한 탄젠트 값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럼 얘에다가 2 곱한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2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요만큼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아까 구했듯이 6이었으니까 내가 궁금했던 여기는 요 길이는 그냥 6에서 그냥 얘 빼버리면 그냥 답이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세요. 거기 뭐야? 유형 3번은 그냥 계산력이니까 그냥 쭉쭉 풀어버리면 됩니다. 거기 봐봐. 603번 잠깐만 봐봐. 603번. 봐봐. 일단 두 가지 개념 설명할게. 자, 사인 하나 줬어요. 그럼 난 코사인도 알 수 있고 탄젠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치? 방법은 뭐예요, 호준아? 봐봐.
여기 얘가 7이었대. 여기 얘가 지금 뭐였대? 5였대. 그지? 요렇게 수직 이렇게 된 거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코사인도 구할 수 있고 탄젠트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은 상관없지만 얘가 뭐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코사인 A분의 사인 A라는 사실도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랑 약분시켜서 없애버리면 얘는 그냥 35 사인 A가 됩니다. 여기다가 35배 해주세요. 25가 답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이거 무작정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편한 상황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 자, 607번 봐봐. 607번에 그러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도 봐봐. 요만큼이 얼마니? 그냥 1인 이제는. 맞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무조건 1이라고 한다며. 그지? 얘는 무조건 1인 거야. 그리고 좀 전에 해봤듯이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약분시켜버리면 얘는 사인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궁금했던 값은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가 궁금했군요. 근데 사인 A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A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가지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최대한 편하게 계산합시다 우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10번 볼게요. 그래서 이 상황은 너희 그 직선의 방정식 다 배웠니? 직선의 방정식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수학 1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안 배웠니? 모르겠어요. 자, 수학 1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끔 나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이 각도 있잖아. 이렇게 된 이 각도 있잖아. 그지? 이 각도에서 얘 x축에서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 해가지고 있는 이 각이 뭐 알파입니다 라고 돼 있을 때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처음 봐요? 다시 잘 봐봐. 요 얘기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아무 점에서나 수선의 발을 쭉 내렸어. 그럼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지. 근데 내가 여기는 얘 기울기가 궁금했대. 그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가 얼만큼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얼만큼 증가하나요? 라는 개념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뭐 a라고 하고요.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각에 대한 뭐예요? 탄젠트죠. 맞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그냥 바로 뭐가 됩니다? 그냥 탄젠트 알파가 되는군요. 그냥 요렇게 하나 정리를 꼭 해놓자. 알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궁금한데 막 탄젠트 값을 줘버려. 각도를 줘버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뭐뭐 x 더하기 뭐뭐뭐 이렇게 뭐 3 이렇게 있었대. 근데 그 직선이 알고 봤더니 x축과 이루는 그 뭐야 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 45도라고 이렇게 줬었나 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탄젠트 값은 1분의 1이 되니까 탄젠트 값은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 기울기는 1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중요하다 이거. 오케이? 이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보자. 봐봐.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의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 그죠? 기울기가 양수인의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 근데 기울기가 음수인 상황은 다시 여기 다시 쓸게. 얘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도 내가 궁금했나봐. 오케이? 이 기울기 궁금했나봐. 근데 여기서 이 각도는 이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봤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지금 x의 감소, 그러니까 y가 감소했잖아, 그지? 만약에 여기는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의 기울기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a만큼 증가했는데 b만큼 감소했으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요게 길이라면, b가 길이라면, 양수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알파였다면 당연히 여기는 얘도 알파였을 거고 요거 직각이었을 거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다시 a분의 b라고 하는 얘는 뭐예요? 그냥 탄젠트 값이에요. 탄젠트 알파예요. 그치?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때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다?
탄젠트 알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됩니다. 까지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그치? 되나요? 여기까지? 이런 거 꼭 생각해 주세요. 봐봐.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요런 그래프가 x축과 이르는 얘가의 크기를 a라고 했대요. 그때 요런 값이 궁금했대. 그럼 나는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기울기. 맞아요? 그럼 그 기울기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얘는 뭐랑 똑같다는 얘기? 마이너스 탄젠트 a와 똑같다는 얘기잖아. 됐나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이렇게 바꿔버리면 결국 탄젠트 a가 뭐였구나? 얘가 3분의 2였구나. 그럼 얘 하나 줬다는 얘기는 얘가 3이었을 때 얘가 2였다라는 이런 삼각형 하나 줬다는 얘기고, 여기서 얘는 루트 1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얘 사인 값은 루트 1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뭐가 됩니다? 루트 13분의 3이 될 테니까 요거 제곱한 거에서 요거 제곱한 거 빼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얘는 13분의 4 빼기 13분의 9가 될 테니까 13분의 마이너스 5가 답이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11번) 보세요. 자, 유형 5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소삼각형 얘기거든. 소삼각형. 봐봐. 우리 요렇게 여기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쭉 그었는데 여기서 수선발을 딱 내려서 만든 요런 삼각형을 우리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해요? 소삼각형이라고 하잖아, 그지? 맞아? 왜 소삼각형이라고? 여기 치워, 여기 O 해가지고 소삼각형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소삼각형의 성질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여기는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이런 성질 하나라. 그지? 두 번째는 뭐예요? 얘 제곱은 마찬가지로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이 뭐예요?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이 그냥 소성질이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는, 여기는 요 세 가지는 뭘 이용해서 만든 거냐면 사실 닮음 이야기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여기는 이 이야기만 하나만 뭘로 나온 거냐면 넓이 이야기로 나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 4번에 그냥 여기 이 삼각형 이거 어차피 수직이니까 얘 밑변이 높이라고 보면 2분의 1 얘 곱하기 얘가 넓이고, 그 다음에 얘가 밑변 얘가 높이라고 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넓이니까 결국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는 요 성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닮음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봐봐, 여기는 얘 제곱이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라는 성질은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포함하고 요 길이 포함하고 요 길이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두 개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삼각형과 여기는 이 삼각형, 요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요 길이 A라고 하고 요 길이 B라고 하고 여기는 이 길이 C라고 잠깐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에서 빗변은 A잖아. 오케이? A인데 요 삼각형에서의 빗변은 C잖아. C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것 중에 긴 변은 얘잖아. 오케이? 얘가 지금 B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중에서 빗변이 아닌 것 중에 긴 변은 A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결국 요거 두 개 곱한 게 BC가 되고요. 여기 곱한 게 A 제곱이 되니까 결국 여기는 얘 길이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된 게 요 1번 성질이었어요. 오케이? 이런 성질들은 다 뭘 이용해서 닮음이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거였고, 그 닮음은 여기는 이 각이 x였으면 여기는 얘가 뭐 y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으면 삼각형 닮음이니까 여기는 얘가 y가 되고 여기는 얘가 x가 됩니다. 이런 얘기로 확장시킬 수 있겠다. 돼요? 봐봐.
얘가 직각이었으니까 얘 더하기 얘가 90도여야 되고 얘가 직각이었으니까 얘 더하기 얘가 90도여야 되니까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됐어요? 그래서 뭐 요런 얘기들 당연히 중학교 때 2학년 때 했던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 기억해 주세요. 3학년 때 했던 거? 아니 2학년 때 했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 삼각함수를 대하는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궁금한 게 뭔지 잠깐 봐봐. 이렇게 봐봐. 그럼 나는 이 x라는 요 각에 대한 삼각 비중에서 코사인 값이 궁금한 거거든. 근데 딱 봐도 지금 여기는 이 길이는 주어져 있었지만 여기는 요 길이를 몰라요. 그지?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지금 3 곱하기 3이잖아. 얘는 3 곱하기 4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얘는 3 곱하기 5였겠지? 얘는 15가 됩니다. 뭐 얘까지 쉽게 구할 수 있다 쳐보자. 오케이? 그러고 나서 소삼각형 성질을 이용하면서 다시 얘 제곱은 다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로 만들 수 있겠다. 맞죠?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실제로 얘분의 얘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봐봐. 이 x라는 각을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주세요. 요 얘기부터 시작한다면 오케이? x를 끼고 있는 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얘도 x거든. 그러니까 이 삼각형으로 바로 봐도 된다는 거지. 내가 굳이 여기 있는 얘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거에 대한 코사인이 궁금했던 거니까 얘분의 얘니까 얘는 5분의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얘는 또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에 대한 코사인 값이 궁금한 거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편한 대로. 됐나요? 그런 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라고 해서 삼각비라고 해서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계속 계산하면서 해도 사실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줄여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몇 분까지? 왜 이렇게 길어? 되게 많네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갈게요. 11분이니까 우리 20분까지만 딱 쉬자. 시련아, 자는 시간 아니에요. 자, 봅니다. 이번에 좀 입체도형 얘기 잠깐만 간단하게. 입체도형 삼각비라는 거 이건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오늘도 풀어봤지 문제에서 입체도형. 맞아요? 하나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죠. 입체도형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는 좀 간단한, 비교적 간단한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어떻게 머릿속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계한테, 만약에 기계한테 여기는 이 각, 여기는 이 변이랑 여기는 이 변의 각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봐도 기계가 계산하면 90도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 선이랑 이 선만 봐봐? 그럼 절대로 90도는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얘가 뭐다? 90도다 이게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맞아? 근데 이게 그림이 복잡해지면 사람도 그게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 도형을 딱 한 번만 바로 보이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만 잘 안 보이는데 내가 필요한 삼각형이 하나 있잖아. 나는 여기 있는 이걸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찾고 싶었단 말이야. 맞아요? 이걸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보이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는 얘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요 밑변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여기는 얘가 지금 X예요. 여기는 얘가 H고요. 얘가 F고요. 여기는 얘가 B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되게 확연하게 보이잖아. 그치? 오케이? 다시 입체도형은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교과서 자체가 아직은 다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오케이? 종이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거 해결할 때 여기는 무조건 우리 2D로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 2D로 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2D를 2D답게, 오케이? 2D를 2D답게 표현 한번 해주면은 정확하게 그 상황이 바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했어요. 여기는 요 길이는 이 입체에서 봤을 때 얘 대각선이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뭐 3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뭐 3루트 3이었겠지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여기는 여기에서 봤을 때 뭐니까? 대각선이니까 얘는 3루트 2겠지 뭐.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는 요 길이 판단 가능할 거고 어쨌든 코사인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얘분의 얘로 그냥 해결해버려도 끝납니다. 됐죠? 만약에 여기는 이 길이가 안 보였어.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끼고 있는 이 도형 있잖아.
오케이? 이 도형을 그대로 뭘로 옮겨? 2D로 옮겨 이렇게. 여기 얘가 E였어요. 여기가 F, 여기가 G였어요. 여기 얘가 H였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되는 요 길이가 궁금하군요. 여기는 얘가 3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3이었습니다. 그럼 되게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됐나요? 그러니까 입체 도형은 자꾸 2D화 시켜. 알았지? 2D화 시켜서 푸는 연습을 해줘야지. 너희는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할 사람들이잖아. 맞죠?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간편화시켜서 그릴 수만 있다면 되게 편해져요, 상황이. 알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습관을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뭐냐면 그냥 계산력, 계산 얼마나 잘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 했던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할 내용은 선생님이 굳이 풀어줄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단계는 다 푼 상황이 있죠. A단계 지금 99페이지 풀었나 우리? 97페이지는 풀었지? 99페이지는 지금 계산 안 해본 것도 있다 그지? 그거 2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는 얘 B단계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한 20분 정도, 20분 좀 넘게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풀어가야 숙제가 줄어듭니다. 됐죠? 그래서 113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이렇게 C단계는 요거 B단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릴 때 쓸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충격이 가시질 않아?